88세에도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배우 김영옥 선생님. 대한민국 최고령 현역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굳건히 지키며 건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김영옥 선생님은 겸손하면서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 무슨 비결이 있나요? 50대 때부터 되도록 하루 68시간은 자고 편식 안 하고 무리 안 하려 그러죠. 하지만 우리 일이 밤새고 불규칙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늦잠 자고 그렇게 살아도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명이 긴가 봐요. 이처럼 소탈한 답변 속에서도 그녀의 꾸준한 자기 관리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엿보입니다. 하지만 김영옥 선생님의 삶은 단순히 명이 길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깊이 있는 삶과 연기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김영옥 선생님은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수상 소감에서 진솔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존엄사가 허용되면 좋겠다. 피폐하게 드러누워 사는 건 삶이 아니라고 말하며 삶의 존엄성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시상식에서는 100세 시대니 그때까지 건강해서 젊은 후배들도 열심히 다방면으로 재주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와 함께 삶의 통찰이 담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로 배우의 덕담을 넘어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역사의 산증인이죠. 삶의 깊이를 아는 선배로서 건넨 뼈있는 당부였으며 젊은 세대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발언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연기하며 쌓아온 경험과 인생의 희로애락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옥 선생님은 1938년 경기도 경성부, 지금의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나 격동의 8.15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살아왔으며 그녀의 가족사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비극과 감동을 담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큰오빠는 인민군에 강제 징집되었고 작은 오빠는 국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그려진 비극적인 가족사가 흡사, 김영옥 선생님의 실제 가족사와 같았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릴 때 살던 종로 사직동에 돌아와 사는데 일제강점기 때 방공호 연습하고 폭탄 파편 맞지 말라고 어머니가 손모자를 씌워준 기억이 여태 생생하죠. 이처럼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어낸 개인적인 경험은 그녀의 연기 세계의 깊이와 진정성을 더했으며 캐릭터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김영옥 선생님에게 연기 대본은 단순한 대본이 아니라 마치 삶의 지혜를 배우는 학습지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떤 역할이건 나를 숨기려 해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연기하며 남의 인생을 도둑질해보면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겠다 대처법을 배우죠라며 연기를 통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MBC 성우 출신으로 데뷔하여 오랜 기간 성우 활동을 이어왔던 그녀는 마징가, 지혜 쇠돌이, 로버트 태권비의 김, 태양소년, 에스테반의 에스테반 등 소년 만화 주인공 목소리를 도맡아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목소리 연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표현력을 길러주었으며 배우로서의 탄탄한 기본기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며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온 그녀는 연기 스펙트럼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는 치매 노인 역할을 맡아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연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활동하는 모습은 많은 후배 배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녀의 끝없는 연기 열정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갯마을 차차차 등 글로벌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해외 인지도까지 높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과 활동은 그녀가 단순히 연기하는 것을 넘어 삶 자체를 연기하는 예술가임을 증명합니다. 김영옥 선생님의 삶에는 깊은 아픔도 존재했습니다. 지난해 그녀는 2015년 무면허 음주 차량에 치여 반신불수가 된 손자를 무려 10년째 지극정성으로 돌봐왔다고 고백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그날의 악몽에 대해 묻자 김영옥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말 운전자가 원망스럽다. 대포차에 만취 상태였던 가해 차량 손자가 죽을 뻔했다며 손자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아사간 음주운전 사고의 비극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척추를 크게 다쳐 현재 하반신 마비가 된 큰 손자를 직접 간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손자를 보살피는 위대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주는데 손자가 할머니가 해주는 게 맛있다고 해 손자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 돌보지 손자가 아니면 어떻게 돌보겠나라며 슬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 자꾸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손자의 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김영옥 선생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은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말 한마디에 동분서주 움직인다 뭔가 맛있다면 자꾸 내가 해주고 싶어 나를 못살게 굴 때가 있다며 손자를 향한 끝없는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이제 간병인도 구했는데도 집에 있으면 내가 미칠 것 같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은 간병의 어려움과 함께 외부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으려는 그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김영옥 선생님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피난처이자 활력소, 그리고 고통을 잊게 하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일터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나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한 것, 사람들 만나는 걸 즐긴다며 적막하고 힘든 현실을 잊고 삶을 즐기는 순간이 바로 일하는 순간이라고 말해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일의 진정한 가치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2년 전에는 샤워 중 미끄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불의의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뼈에 금이 가 1살 많은 남편이 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 이대로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달 빡세게 고생했죠. 근데 그게 고쳐지고 회생할 때 희열이 남달라요. 노인이든 청년이든 그런 얘긴 해주고 싶죠. 뭐든 아픈데 참지 말고 열심히 치료받아라.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라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 정신적인 회복과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김영옥 선생님은 매우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시니어 동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앞서거니 뒤서거니지 뭐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는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인정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김영옥 선생님은 심지어 손자에게 유언했다고 고백하며 내가 지금 손주한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이제 정말 저승강에 발 담그고 있는 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이렇게 죽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지는 않아. 지금도 아쉽고 어머 내가 죽어? 가슴 두근거리고 놀란다며 죽음 앞에서 솔직한 두려움과 아쉬움,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했습니다. 이는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하면서도 삶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많이 크게 생각하지 말되 받아들이라는 듯이 조금 얘기를 했어라며 유언을 했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인 존엄사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도 김영옥 선생님은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동료들에게도 유언을 수도 없이 흘리고 다녔다고 고백했습니다. 과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위장이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박원숙이나 김혜숙한테 나 죽고 김영옥 딸 아들이라고 하면 좀 어루만져줘라 했었다면서 박원숙이 젊어서 수도 없이 유언을 하시더니 똥칠할 때까지 사시는구나 하더라고 말하며 유쾌하게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김영옥 선생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김영옥 선생님은 또한 오랜 연기 경력 속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공개했습니다.
드라마 사랑밖에 난 몰라에서는 2살 연상인 이순재 선생님이 자신의 아들로 출연했던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했고, 들국화에서는 신구 선생님과 모자 사이로 열연했던 일화를 전하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들국화 촬영 당시를 회상하며 그녀는 신구 씨 나오길래 마누라인 줄 알았다. 신구 씨 어머니라더라. 마누라는 누구냐 물었더니 삼이자라더라. 예쁜 것들 마누라 시키느라고 말하며 과거의 유쾌한 캐스팅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언급된 배우 삼이자 선생님과의 인연은 김용옥 선생님의 삶과 연기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 삼이자 선생님은 김용옥 선생님의 절친한 동료이자 한국 연극 및 방송계의 큰 별입니다. 1963년 DBS 성우로 데뷔하여 배우로 전향한 삼이자 선생님은 오랫동안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대표 원로 배우입니다. 그녀는 특히 깐깐한 시어머니나 깍쟁이 장모 역할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배우 여운계 선생님과 함께 이 분야의 달인으로 불릴 정도로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춘향전의 월매 역할 또한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연기 스펙트럼의 폭넓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삼이자 선생님 역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거 생방송 도중 쓰러져 뇌경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최근 우리말 겨루기에 출연하여 연예인 최초로 명예달인에 등극하며 녹슬지 않은 지성과 기량을 선보여 네티즌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일이 삼이자 선생님의 연기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일화도 전해질 만큼 그녀의 연기력은 국내외에서 폭넓게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삼이자 선생님이 김영옥 선생님의 안타까운 손자 소식에 깊이 공감하며 오열했다는 소식은 두 분의 오랜 우정과 동료애가 얼마나 깊고 진한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두 분 모두 한국 연예계의 산증인이자 큰 기둥으로서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끈끈한 유대는 수십 년간 이어진 연예계 생활의 소중한 결과물이자 서로를 향한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용옥 선생님은 자신의 성장 과정과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전쟁을 겪고 어릴 때 형제가 많았고 다섯인데 작은 집 두 형제가 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함께 살았다. 정신이 없었다. 엄마 아버지는 학비 대느라 쩔쩔. 저렇게도 사나 싶을 정도로 사신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사셨다. 돕고 싶지 않았겠냐? 안달을 했다며 전쟁의 고통과 가난 속에서 피어난 가족의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적인 삶을 생생하게 회상했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그리움과 함께 해결되지 않은 죄송함을 드러냈습니다. 24세에 결혼했다. 돈 벌어 살게 되니 내 자식하고 남편만 도왔지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진 않았다. 식구들은 여유롭게 다니게 할 수 있었다. 엄마는 제주도 여행 간 게 다였다. 삼남매를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잘하지 못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안고 갈 것 같다.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고 우리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런 부분에서 온 건가 모르겠다고 고백하며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마음과 불효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함께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삶이 다 좋기만 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군요. 잘 살고 못 살고는 차이가 없고 불만은 어디에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런 일도 겪는 거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 걸 내가 잘해요. 잘 늙으려고 노력하는 건 있다는 김영옥 선생님의 말은 그녀가 겪어온 파란만장한 삶의 굴곡과 그 속에서 얻은 지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녀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통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삶의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삼이자 두원로 배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고 긍정적입니다. 김영옥 선생님의 끊임없는 활동과 끝없는 연기, 열정에 대한 존경과 응원의 메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손자의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녀의 강인함에 감동하는 위로의 댓글이 이어지며 김영옥 선생님의 인간적인 면모에 깊이 공감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표상이다. 나이 들어도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는 등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이자 선생님의 경우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네티즌들이 많으며 우리말 겨루기 명예달인 등극에 대한 찬사와 함께 그녀의 지적인 면모와 끊임없는 자기 개발에 감탄하는 반응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뇌경색 투병 중에도 저런 정신력이라니 놀랍다. 원로 배우들의 투혼에 감동한다는 등의 반응이 줄을 이룹니다. 전반적으로 네티즌들은 두 배우의 삶과 연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영옥 선생님과 삼이자 선생님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자 삶의 지혜를 전하는 멘토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기대해 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배우들의 삶을 넘어 격동의 한국사를 온몸으로 헤쳐온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삶을 대변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드라마이며 그 드라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연극, 영화, 드라마 역사의 산증인인 원로, 배우 신구 선생님의 가슴 아픈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신구 선생님의 51년 지기 반려자이자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 하정숙 여사께서 지난 2025년 7월 2일 향년 87세의 일기로 영면에 드셨다는 소식입니다. 신구 선생님께서는 넉넉지 않았던 시절 함께해줘. 고마워라는 한마디로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시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번 소식은 단순한 비보를 넘어 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함께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배우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두 분의 인연은 1974년 백년가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어 무려 반세기가 넘는 5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부로서 그리고 서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걸어온 두 분의 삶은 수많은 난관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더욱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특히 신구 선생님께서 회고하셨듯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힘든 시절을 함께 견디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헤쳐나온 시간들은 두 분의 사랑을 더욱 값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애를 넘어선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깊이 뿌리내린 신뢰와 헌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정숙 여사님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되었습니다. 고인의 발인은 7월 4일 오전 5시 20분에 엄수될 예정이며 장지는 광릉추모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신구 선생님께서는 본명인 신순기라는 이름으로 상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며 마지막까지 아내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조문은 7월 2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어 많은 동료, 연예인과 지인, 그리고 팬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에는 각계각층의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구 선생님의 오랜 연기 동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신구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특히 연극계 후배들은 신구 선생님이 보여주신 배우로서의 열정과 인간적인 면모를 언급하며 그의 옆을 묵묵히 지켜온 하정숙 여사님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언론과 방송계에서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신구 선생님께 애도의 뜻을 전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명인의 사망 소식을 넘어 한 시대를 풍미한 원로, 배우의 삶에 깊이 관여했던 동반자의 상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수많은 추모글이 이어졌습니다. 신구 선생님의 팬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도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공감하며 안타까움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구 선생님 힘내세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신 부부 넉넉지 않은 시절. 함께 해줘 고마워라는 말이 너무나 슬프고 감동적이다와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으며 고인에 대한 애도와 신구 선생님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신구 선생님과 하정숙 여사님의 사랑 이야기는 과거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신구 선생님은 방송에서 아내와 6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이 냈다고 밝히셨습니다. 처음 소개로 만난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그 노력 끝에 평생의 반려자를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진심 어린 사랑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구 선생님의 이러한 고백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배우로서의 삶과 개인적인 사랑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구 선생님은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숨김없이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무명 시절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키며 큰 힘이 되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 차례 표현하셨던 신구 선생님의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늦은 귀가와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때로는 불안정한 수입 속에서도 하정숙 여사님은 변함없이 신구 선생님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구 선생님의 연기 열정을 이해하고 존중했으며, 때로는 비평가로서, 때로는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서 그의 예술 활동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을 것입니다. 슬하에 아들을 두신 두 분은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처이자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드님 또한 부모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며 자랐을 것이며 이번 상실감 또한 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정숙 여사님의 빈소에는 고인을 애도하는 국화꽃이 가득하고 조용한 추모 분위기 속에서 슬픔이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신구 선생님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연기 활동을 해온 동료 배우들과 방송 관계자들, 그리고 신구 선생님의 연기를 사랑해 온 팬들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빈소를 찾은 한 연극계의 원로 선배는 신구, 형님의 아내는 형님이 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생을 희생하신 분이다. 형님이 오늘날의 국민 배우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내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한 신구 선생님과 함께 작품을 했던 젊은 배우들도 선배님의 연기에서 느껴지는 깊이와 인간미는 사모님의 사랑과 삶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두 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존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신구 선생님은 1962년 연극소로 데뷔하여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연기 외길을 걸어오셨습니다. 1969년에는 KBS 특채 탤런트로 발탁되며 본격적인 방송 연기를 시작하셨고, 이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연극 작품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그의 연기는 특정 캐릭터에 갇히지 않고 때로는 인자한 할아버지로, 때로는 고집센 가장으로, 또 때로는 코믹한 감초 역할로 변신하며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눈빛과 특유의 발성, 그리고 인물을 살아 숨쉬게 하는 섬세한 표현력은 대한민국 연기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그의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는 광고 대사는 온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며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신구 선생님의 친근하고 유쾌한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출연한 작품들은 시청률과 흥행면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의 연기는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꾸준히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연기 철학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최근에도 신구 선생님의 연기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영화 하이파이브에서는 박진영 배우와 함께 2인 1역을 맡아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고, 배우 박근영 선생님과 함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 출연하며 여전히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를 기다리며는 그의 연기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예술원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노년에도 불구하고 대사와 동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젊은 배우 못지않은 열정을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많은 후배 배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연기 인생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 삶의 일부이자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활동 뒤에는 늘 묵묵히 선생님을 응원하고 지지해준 하정숙 여사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우의 길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단하고 불확실하며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배우 신구 선생님이 흔들림 없이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정숙 여사님의 든든한 내조와 변치 않는 사랑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가장 큰 팬이자 가장 엄격한批평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신구 선생님의 작품을 함께 보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을. 그녀의 존재는 신구 선생님의 연기력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두 분의 사랑은 한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그의 예술혼을 더욱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정숙 여사님께서 영면에 드셨다는 소식은 신구 선생님 개인의 슬픔을 넘어 한국 연극계와 방송계에도 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5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배우 신구의 삶을 지탱해 주셨던 하정숙 여사님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영면하시고 남은 신구 선생님과 가족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신구 선생님께서 이번 슬픔을 잘 이겨내시고 다시 무대와 스크린에서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연기를 계속 보여주시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곧 거치고 다시금 밝은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정숙 여사님의 고결한 영혼이 평안히 잠드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신구 선생님과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